네, 오늘 장 랭킹 5 시간입니다. 증권매는 이 시각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볼게요.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지금 나와 계십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순위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내용들 먼저 체크해 보시죠. 자,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외신 보도 보면 헷갈립니다. 종전이냐, 교전 격화냐. 그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재건 관련주 5위입니다. IT 내년에 더 수요 감소할 것이라고 하죠. 반도체 전망은 암울합니다. 4분기 고 실적 그 뚜껑이 열릴 텐데 어떻게 저희 주가 반응할까요? 반도체주 올라와 있습니다. 자,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 내 상비약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붙은 종목들의 탄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 가져가야 될까요? 3위에 올라온 제약 바이오입니다. 자, 2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알령 빗장이 완전히 풀릴까요? 여기서도 기대감 가져가도 될까요? 엔터 콘텐츠 오늘 높은 자리죠.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인도 가입자 1위 통신사에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한다라는 보도 나왔는데요. 향방 기대되고 있죠. 5G 관련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지수의 흔들림과 연관해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부장님 저희 지금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반도체 먼저 열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은요 더 잘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전망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수요 감소해서 내년도 힘들 것이다. 이게 주된 내용인데 이런 관점에서 많이 궁금해요. 곧 실적 뚜껑이 열립니다. 실적에 민감한 대표적인 섹터 한다면 반도체 꼽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보유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기대감만 있고 앞으로 안무다하다고 하는데 실적 시즌 전에 어떠한 포지셔닝 필요할지 지금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DB금융투자 쪽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단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73조 7천억, 영업이익은 분기 대비 약 50% 가까이 감소한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죠. 6조 9천억 정도로 예상보다 좀 더 부진한 실적이 4분기에 나올 것이다. 뭐 적자는 아니겠지만 7조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이 4분기에 나오면서 다소 조금은 컨센 대비 부진할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4분기 부진한 업황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출하는 3분기에 기저 효과 때문에 기대치에 부합하는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 재고가 조정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또 슬로우할 가능성이 높죠. 가격은 예상 대비 조금 많이 빠질 거로 봤는데요. 디램, 낸드 각각 약 24% 정도로 4분기에 가격이 빠진 걸로 예상했기 때문에 실적 부진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가장 핵심은 재고를 어떻게 빨리 소진하냐의 문제인데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즘 경기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 수요가 다소 좀 주춤한 상태이죠. 그러면은 출하를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네. 캐펙스 관련된 글로벌 IB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이제 캐펙스 감소를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에서 50%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줄이겠다 이야기를 따로 말한 건 없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캐펙스를 줄이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이 대신증권에서는 SK 하이닉스 대해서 4분기 영업 손실이 1조 5,400억 정도로 영업이익단이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다고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종전 컨센 추정치가 8,420억 정도의 적자가 추정치 컨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1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난다고 컨센을 다시 잡았다면은 거의 한 2배 가까운 네. 이익단의 적자가 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지금은 상당히 좀 좋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간 영업 손실은 내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까지 SK 하이닉스는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다라고 추정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주가 모멘텀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요 개선이 있든지 아니면은 공급 쪽에서 재고 소진을 빨리 끝내면서 캐펙스를 확 줄이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다소 이러한 모멘텀이 좀 오기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게 전망이겠죠. 주말 끝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흐름은 전기전자 섹터, 특히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까지도 별로 분위기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가가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는 게 역사적으로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다 그러면 당일날 오히려 빠지는 날이 되게 많았고요. 많았죠. 보통 뭐 쇼크가 나왔다 이러면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PBR 기준 어느 정도 빠져 있나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D램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이제 가격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네. 낸드는 내년 하반기 정도 돼도 다소 좀 가격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D램 같은 경우에 메모리 구간은 내년 2분기 정도 이후에 바닥을 보고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업황 바닥이 2분기, 내년 2분기 정도 이후에 올라간다고 하면 올해 4분기 정도가 주가가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주를 이번 4분기 저점을 노리자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습니다. 주가 부분도 보통 보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0.8배 PBR 그리고 삼성전자 1.0배 정도 PBR 정도 수준에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대부분 다 저점을 마련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에서는 좀 더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저점 매수를 분할로 가져갈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된다 보고 있고요. 평균적인 PBR 정도로 회귀한다고 봤을 때는 내년에 업황이 다소 좀 턴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D램 가격이 올라가고 낸드까지도 2024년 정도 올라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6개월 선행 기준 PBR 평균 PBR 회귀를 했을 때 주가에 대한 업사이드 요율은 한 50% 정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재 뭐 분기 정도 수준의 어떤 실적단에 대해서 어닝 쇼크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리포팅을 되면서 시장이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점을 잡아가면서 아마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팔기엔 되게 아쉬운 가격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4분기 저점을 좀 잡아가면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볼 때는 서서히 이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그 타이밍을 보자. 이렇게 반도체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판단 받아봤습니다. 하나 더 저희 볼게요. 강한 쪽 좀 보면 어떨까요? 지난주부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위에 랭크를 시켜주셨고요. 엔터 콘텐츠 이쪽 조명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재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장님, 네. 주가가 잘 갈 때는 또 좋은 소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반도체주랑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알령 빗장 여기서 더 풀릴까요? 외교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자리, 추가적인 탄성을 기대해도 될지 아니면 끝물일지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수급적인 면에서 우선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 네네. 기존에 주도 섹터로 이야기했던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수급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첫 번째로는 2차 전지는 올해 꽤 올랐고요. 두 번째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재나 셀 업체들이 대부분 4분기가 좀 뭐랄까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월 중순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또 대규모로 있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모멘텀이 이제 공백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이미 이제 11월 중순부터 팔기 시작했거든요. 선취매했던 부분들을 이미 이제 먼저 빠져나오기 시작한 수급이 나오면서 아마 2차 전지 섹터 대부분 다 좀 쉬어가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이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주도 섹터가 됐던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면서 이제 다른 섹터 부분들을 좀 순환매로 이제 업종을 찾는 가운데 네. 최근에 이제 엔터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송중기 씨가 나오는 그 드라마가 뭐 역대 뭐 한 20% 지금 시청률을 이미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도 엄청난 뷰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가 3위 이상 올라와서 거의 상위권에 탑으로 랭킹되고 있고요. 네. 태양의 후예 이후에 아마 송중기 배우의 뭐 어떤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강진히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난주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 지금 비리비리 OTT 이름도 좀 이상하죠? 비리비리라는 이름의 OTT 쪽에 관련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1이 일단 뭐 독점 방영된다 했고요. 이 관련된 모멘텀을 CJ ENM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경이 이게 이제 이영애 배우가 이제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 구경이라는 드라마도 유쿠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키이스트가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이 되면서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관련된 드라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21, 25인가요? 아, 맞아요. 그 네, 남주혁 배우가 배우가 나오는 나왔던 그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또다시 중국 쪽에서 새롭게 또
OTT 쪽에 방영을 오늘부터 와, 합니다. 중국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앞서서 뉴스는 한한령 해제라는 표현을 좀 뉴스에서는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한령 해제까지 우리가 확정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모멘텀이 됐던 게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이라는 영화가 OTT 쪽에서 틀리면서 이렇게 좀 약간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했지만 중국 정부는 사실은 굉장히 선을 그었죠. 이게 정상적인 어떤 뭐 드라마 서비스이지 한한령 해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사실은 좀 선을 긋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정상회담 이후에 다소 나온 뭐 이야기가 성과? 됐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지 성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은 그렇게 공식적인 답변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최근에 굉장히 막혀있던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14일부터 나오는 아바타 2이거든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 되게 어려운 게요. 6시간 만에 1,000만 장 팔렸답니다. 표가. 표가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티켓이 평균 티켓 판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5,000원대, 6,000원대 정도 티켓 가격이 평균적으로 했다면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티켓 가격이 15,0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대요. 그거는 아바타가 아마 3D나 4DX 쪽에 좀 더 방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아바타 관련된 극장 매매가 굉장히 올라오면서 평균 티켓 가격이 5,000에서 6,000원대 정도 수준에서 중국 시장에서 이미 15,000원대로 최근에 평균 티켓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게 극장에서 올라간 뭐 티켓 가격 올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바타 2의 물의 길이라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이제 표가 팔리면서 3D나 4DX 관련된 특수관의 어떤 뭐 표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성과를 가져갔는데요. 2009년도에 국내 아바타는 1,338명 정도를 이제 봤고요. 올해 3분기 주요 상영작 4개를 이게 한 분기, 3분기 전체 4개 상영작을 다 합해도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50만 장 이상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CGV에서 지금 매매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예약을 하려니까 예약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약 어렵더라고요. 예, 네. 3D나 뭐 4DX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열려 있는 티켓은 거의 뭐 판매 거의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까지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상당히 높은 그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CGV라든지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리 중앙 이런 극장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구작들이 많습니다. 과거 구작들. 그 구작들에 대한 판매가 슬기로운 의사생활부터 포함해서 신작이 아니라 구작은 뭐죠? 나가게 되면 거의 다 영업으로 이익으로 들어오거든요. 네네. 새로운 제작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나 비용 처리를 다 한 작품들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눈여겨보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신작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새롭게 많이 나옵니다. 뭐 특히 이제 카지노라는 드라마도 지금 컨텐츠리 중앙인가요?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 쪽도 상당히 영향이 많고 새로운 신작들이 대작들이 연말에 굉장히 많이 오픈되기 때문에 OTT형 컨텐츠에 관련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아마 한중 FTA 2단계가 엔터 미디어 쪽일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더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각적으로 지금 한중 FTA 2차, 2단계 관련된 집중되는 컨텐츠와 엔터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언급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모멘텀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 왜 강한지 그리고 앞으로 왜 더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수급적인 그 특징 그리고 앞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 정치적 모멘텀 요 포인트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 더 볼게요.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1위의 랭크를 부장님께 시켜준 쪽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단독 뉴스이긴 한데 계속해서 이런 수주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데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볼까 합니다. 삼성이 해냈다 이렇게 헤드라인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난주와 워낙 5G라서요, 부장님. 네, 네. 계속 저희는 불안감을 마음 한켠에 가질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네. 이렇게 드려요. 강해요. 그런데 많이 올라왔다는 점 첫 번째. 그리고 기대감이 너무 많이 부푼 게 아닌가. 장 초반에 대비했을 땐 많이 빠지고 있어서 오늘이 끝인가? 지난주와 왜 이렇게 달라? 많이 당황하실 것 같아요. 괜찮은지? 아직도 봐도 되는지? 오늘 가장 마음 졸이시는 섹터가 여기일 것 같아요. 냉철한 판단 부탁드릴게요. 네.
5G 관련된 섹터는 사실은 양치기 소년 업종이죠. 대표적이죠. 된다 네. 하다가 안 되고 된다 하다가 안 되고 그게 2년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은 이제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들은 대차장고나 공매도가 꽤 많은 종목이 일부 있습니다. 뭐 아예 공매도가 안 되는 뭐 코스닥 150, 200에 안 들어가는 섹터들은 뭐 아예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수급이 되는 종목들은 공매도나 대차장고가 꽤 높았죠. 특히 이제 KMW나 이런 종목들도 외국인의 대차장고나 공매도가 꽤 있었던 종목입니다. 실적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급락한 상태에서 2년 동안 굉장히 소외됐던 섹터이죠. 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매도를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물려있는 수급이 꽤 많겠죠. 올라오면 팔고 싶은 수급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두드려 맞고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 3분기 정도부터 실질적으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HFR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연말 4분기 정도 실적을 보고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2배 정도 올라왔어요. 최근에도 3분기도 괜찮은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5G 관련주가 다 같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어떤 쪽에 통신 장비 내에서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그 수의 강도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나 매출단에 대한 강도가 어떤 종목은 아직까지는 적자이고 어떤 종목은 굉장히 대규모 흑자 전환을 낸 종목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아마 3분기 정도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 확실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버라이즈 향이나 그다음에 디스 네트워크 같은 이쪽에서 2021년, 22년은 기대치보다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5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2023년도부터 향후의 3년간은 앞단에 못했던 걸 빨리 당겨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기존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은 그 이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쪽에서 발주를 받으면서 국내 관련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인도 시장에서 이번에 이제 점유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물량을 많이 뺏어올 수 있다 이야기 나오는데 현재 글로벌 점유율이 3%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괜찮으시네요. 네. 그렇죠.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가 20% 중반 이상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삼성전자 뺏어오면서 점유율이 몇 년 내에 3%에서 삼성전자가 10%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인도는 지금 중국을 초월해서 인구수가 중국을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신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인도 시장 점유를 하면서 아마 삼성전자 꽤 올라오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가진 종목들은 꽤 많이 실적단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몇 년 정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5G가 뭐 국내에서는 사실 서비스가 좀 불만이죠. 통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통신 3사들이 제대로 투자를 안 해가지고 주파수를 뺏기는 그런 사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파수 경매가 나올 때는 정신을 좀 통신사들이 차려야 되고요. 해외 쪽에서는 발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도, 그다음에 미국, 북미, 그다음에 일본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삼성전자가 수주를 하면서 그에 대한 밸류 체인 중에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오는 몇 개 종목들은 아웃퍼폼을 주가가 아직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걸 좀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별적으로 봐야 되고 실적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원픽 꼽아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위주로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원픽으로 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5G 중에 대장주 HFR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오늘 뭐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지만 네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지난주 대규모 거래가 걸리면서 양봉을 나타내면서 밴드 상단을 뚫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다소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렇게 눌림목이 어렵지 않은 눌림목일 것 같고요. 3분기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그다음에 4분기는 아주 견조한 실적이 나오긴 하겠지만 3분기보다는 조금 쉬어갑니다. 왜냐하면 북미 고객사양 수주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추가 물량이 좀 있긴 하지만은 일부 장비 공급이 4분기는 조금 쉬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매출액은 3,820억에 영업이익이 1,020억, 올해 대비로서도 23%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아까 수주 확대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HFR은 가져갈 거로 보이고요. 네. 북미 쪽이라든지 신규 고객사형 매출이 또다시 내년에 업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자리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PER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ER 6.5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통신사업자 대부분 다 하면 8배, 9배, 10배 이 정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6.5배 수준의 저평가 부분은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부분이고요. 눌림목이 나오실 때 HFR은 어느 정도 사서 신고가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랭킹5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